자, 교재 136페이지 볼게요. 이제 목차 2번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종합 문제가 9번 나왔고요. 자, 1번 내랍니다. 자, 1번 동그라미 시장 실패도 우리 시험은요 3번 나왔어요. 시장 실패하게 되면 먼저 네모가 3개 보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정부 개입 이유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입니다. 먼저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 밑줄하시고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되고요.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 밑줄. 자, 이때 시장 실패가 왼쪽에 네모 박스에 있죠. 시장 실패 요인 5가지 어떻게 함께했다? 불공정 외모, 불공정 외모, 불안전 시장, 공공재야,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5가지가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불공정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외부 효과죠. 그래서 가로 2번 내려가죠. 외부 효과 6번 나왔어요. 항상 A급입니다.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요. 자, 외부 효과가 되면 표가 나와요. 왼쪽은 정의 외부 효과, 오른쪽은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이죠. 즉 개발 유치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입니까? 공장입니까? 공원이죠. 공원 떠올리고요. 자, 개인이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다. 무슨 비용? 사적 비용이죠. 사적 비용만 밑줄. 이것을 크게 만들어요.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더니 주민 전체가 모두 공원을 이용합니다. 무슨 편익이 크죠? 사회적 편익 밑줄. 자, 그래서 내 돈 주고 만들었더니 자, 남들이 이득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적게 만들어요. 내려가서 과소생산 동그라미. 정부는 이를 권장하죠. 보조금 밑줄. 보조금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요. 부의 외부 효과는요. 자, 님비 현상이다. 즉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공원입니까? 공장입니까? 공장이죠. 그럼 어느 공장이 공해를 마구 배출하게 되면요. 주민 전체가 피해를 봐요.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 전체 비용을 크게 만들어요. 편익은요. 공장만 이득을 봐요. 사적 편익 밑줄. 공장은 내만 이득을 보니까 무조건 많이 만들고 보자. 과대 생산 동그라미. 많이 생산합니다. 전체 피가 크니까 정부가 규제하죠. 내려가서 지역지구제 동그라미. 따라서 지역지구제 목적은요. 바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른쪽 목차 2번 넘어가요. 토지정책. 토지정책도 종합문제가 잘 나옵니다. 종합문제가 6번 나온 걸로 기억나고요. 자, 1번 토지정책의 수단은 쉬운데요. 그래도 최근에 5번 나왔어요. 쉽지만은 중요하다 해서 별표 1개 하시고요. 자, 크게 3가지가 토지 이용 규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입니다. 먼저 1번 토지 이용 규제는요.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법률적 행정적 수단 밑줄. 2번요. 예를 들면 예를 모두 밑줄 하세요. 용도 지역지구제, 정부의 각종 인가 허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직접적 개입은요. 1번 보게 되면 공적인 주체가 밑줄 하세요. 토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 공급자 역할 밑줄. 직접 사고 판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를 모두 밑줄 하세요. 도시 재개발, 토지 수용, 토지 은행 제도, 택지 공영 개발 모두가 직접적 개입입니다. 간접 개입은요. 시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보완하는 겁니다. 자, 2번 예를 들면요. 암기했죠.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따라서 금용,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금보조개 4가지가 간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자, 목차 2번 내려가죠. 용도 지역지구제 6번 출제되었고 항상 A급이에요.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요. 1번 목적보입니다.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밑줄합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밑줄, 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되고요. 2번 효과 내려가죠. 1번 단기 효과, 2번 장기 효과인데요. 단기 하면 무조건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 장기는 공급이죠.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을 움직입니다.
당겨는 수요하니까 네모 박스에 있죠. 지역지구를 실시하면 화살표,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정하면서 부를 제거합니다. 화살표 밑줄 하세요. 수요 증가 밑줄. 화살표 주택 가치 상승 밑줄. 그래서 수요 증가 가격 상승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니까 2번 장기적으로 네모 박스에 있죠. 끝에 보시면 공급 증가 밑줄. 공급은 증가됩니다. 공급이 증가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용 일정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여기까지도 시험은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목이 주택 가치가 나오고 주택 공급량, 장기 공급 곡선인데요. 두 번째로 먼저 봐요. 주택 공급량은 모두가 증가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그라미. 공급은 무조건 증가입니다. 다음에 첫 번째 주택 가치. 주택 가치도 암기되었죠. 비용이 일정하면 가격도 일정하다. 원래 수준 동그라미.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원래 수보다 상승 동그라미. 비용이 감소하면 가격도 감소한다. 원래 수보다 하락 동그라미. 같이 움직이잖아요. 맨 오른쪽 장기 공급 곡선입니다. 이것도 암기가 되었을 거예요. 비용이 일정하면 곡선도 일정하다. 수평선. 비용이 증가하면요. 곡선도 증가한다. 우상향. 비용이 감소하면요. 곡선도 감소한다. 우하향. 이렇게 암기가 됐을 거예요. 3번요. 제목을 밑줄 하세요. 신축이 금지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대요. 따라서 신축 금지라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 지역은 신축이 금지되면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다른 지역이 대신 개발됩니다. 이때는요. 화살표 밑줄 하세요. 장기적으로 가치 불변 밑줄. 가치가 불변이죠. 불변 동그라미. 불변이지 상승 X 저거 장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틀린 지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바로 3번입니다. 독점의 문제죠. 사전적 독점과 사후적 독점인데 1번만 모두 밑줄하세요. 초과 이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전적 독점일 때 초과 이윤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바로 4번. 지역지구제 보완책은요. 성과주의 지역지구제, 재정적 지역지구제, 계획 단위개발, 개발권 양주제, TDR 제도인데요. 자, 전부 다 외국 경우죠. 그래서 앞에 거 세 가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TDR 제도는요. 따로 개발해서 따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개발해서 따로 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네모 3번. 주택정책은요. 지금 토지정책 보았으니까요. 일단 문제를요. 여기까지만 풀어보고요. 끝난 다음에 주택정책을 보도록 합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142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3번부터 봅니다. 다음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이 문제 푸는 것은요. 간접 개입 먼저 떠올리자. 금보조개. 금보조개가 아니면요. 직접 개입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단어가 8개 나왔습니다. 공공토지 비축은 직접이다 간접이다? 직접. 취득세 간접. 종합부동산세 간접. 토지수용 직접. 개발부담금 간접. 공영개발 직접. 공공임대주택 직접. 대부비율 금융이죠. 간접. 직접 개입이 몇 개입니까? 4개죠. 공공토지 비축, 토지 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4개죠. 정답 2번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문제 7번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것 묻습니다. 작년에 나왔죠. 종합문제네요. 기억번.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 존재는 하는 순간 뭐가 필히 봐야 됩니다. 공공재 외부가 되면 불공정 외모. 뭘 말하죠? 시장 실패. 따라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장계획 근거가 된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니은번요. 부외 외부 효과는 자 사회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감소 틀렸고 증가시킨다. 틀렸습니다. 디귿번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소득 재분배 기능 맞죠? O입니다. 리얼번요.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을 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자, 니은문 빼고 기역, 디귿, 리얼 세 가지가 모두 맞죠? 정답 4번이 됩니다. 이어서 11번 문제는요. 주택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정책은 앞에 요약내용을 먼저 봐야 되니까 얘는요. 좀 이따가 보도록 해요. 바로 예상 문제 넘어갑니다. 149페이지요. 예상 문제 봅니다. 1번, 3번 보겠습니다. 1번요. 다음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문제의 특징에는 악화 성량, 가역성, 지속성, 해결수단 다양성, 복합성이 있다. 뭐가 틀렸죠? 가역성이 아니고 비가역성이죠. B자가 빠졌죠. 비가역성 틀렸고요. 2번 토지 이용 계획을 한 번 거르치면 이를 과거로 환원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악화 성능이 아니고 비가역성이죠. 비가역성에 이해가 된다. 틀렸습니다. 3번요. 토지 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면 무질산 확산, 서프롤 현상이 점점 확대되는 것은 비가역성이 아니고 악화 성량이죠. 악화 성량. 틀렸습니다. 4번요.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고 했죠.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고 했죠. 따라서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는 작은 게 아니고 커지겠죠. 그래서 큰 것으로 봅니다. 틀렸고요. 5번요. 집가구는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맞습니다. 주거지역의 외연적 확산, 즉 서프롤 현상을 확산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5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집가구의 폐단입니다. 집가 상승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폐단과 거리가 먼 것. 그래서 집가구 폐단은요. 우리 시험은 그동안에 6번 나와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집가구 때문에 1번 주택난이 악화된다. 맞죠? 2번요. 사회 불평등은 심화가 된다. 맞는 표현. 3번요. 직주 접근은 아니라고 했죠. 직주 분리죠. 그래서 직주 접근 틀렸고 직주 분리 현상을 초래합니다. 3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문제 8번요. 부동산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묻습니다. 시장 실패는 안개했죠. 뭐 불공정 외모. 따라서 1번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의 대칭성은 틀렸죠.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바로 정보의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외모,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3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11번과 12번 아주 중요하죠. 두 문제가 외부 효과. 언제나 A급입니다. 11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어디가 이상하죠? 시장을 통하여 하면 틀렸죠. 시장을 통하지 않는 것이죠. 시장을 통하지 않고 틀렸습니다. 2번은요. 기출문장이에요. 부의 외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규제를 하죠. 따라서 세금 부과나 규제를 통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3번, 4번 묶어주고 아주 빈출 지문입니다. 자주 나와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과소생산, 과대생산, 과소생산 또는 적게 생산이죠. 맞습니다. 4번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대생산, 과소생산, 과대생산 또는 많이 생산하죠. 맞는 말입니다. 자, 5번요.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가를 발생하게 되면 공원 주변의 주택에 대하여 수요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수요 증가죠. 수요 증가는요.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 또는 상량 이동, 합치면 우상량으로 이동한다. 맞죠? O입니다. 정답 1번 틀렸고요.
문제 12번요.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을 열거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묻습니다. 기억번요. 외부 효과 제거 문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어디가 이상하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 아니고 경제적 기능이죠. 경제적 기능. 틀렸습니다. 2번 정의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를 지칭한다. 어디가 이상하죠?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요. 외부 효과는 항상 거래 당사자, 매도자와 매수자 관계가 아니라 항상 제3자와의 관계를 말해요. 따라서 제3자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를 가리킵니다. 틀렸고요. 디귿번요. 공해를 발생하는 건축 내장재 생산 회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요. 정부의 규제 동그라미. 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규제예요. 자,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려고 합니다. 목재 공장입니다. 이때 정부가 규제합니다. 규제예요. 너 공장 지으려고 하지? 그럼 반드시 여기다가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래요. 이렇게 규제한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공장 지으면서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걸 모두 설치하는데 총 5억이 들어갔대요. 이때 들어간 5억 원 모두가 생산비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그럼 이것만큼 생산비가 상승합니다. 생산비가 상승하면요.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목재 공급은 감소가 돼요. 공급이 감소가 되면요. 목재 가격 오른다 내린다? 올라가죠. 이걸로 주택을 짓게 되면 덩달아 주택 가격도 상승합니다. 또는 가격이 상승하면 임대료도 상승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요. 얘가 생략 모두가 생략이 되고요. 가격, 임대료가 상승한다. 이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부의 규제는 임대료 하락이 아니고요. 임대료를 상승시킨다. 틀렸습니다. 리얼번요. 기업이 정의 외부를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 공원 떠올리시고요. 사적 비용은 커져요? 작아져요?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다. 사적 비용은 뭐? 커진다. 그래서 사적 비용은 커져요. 따라서 옳은 질문입니다. 미연번요. 중동의 원유가 인상으로 한국의 석유화학 공업이 원가 압박을 받게 된 것. 이게 지금 현실이죠. 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면 이는 부의 외부가이다, 정의 외부가이다? 정답은 둘 다 아니다. 정답은요. 외부 효과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면요. 자, 중동의 원유가가 인상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기름값 올라갑니다. 얘는요. 시장을 통하여 합니까? 통하지 않고입니까? 시장을 통하여. 예. 시장을 통하니까 원유가 인상이 되고요. 또 기름값 올라가고 원가 압박받잖아요. 이거 뭐지? 시장을 통하여지. 외부 효과는요. 시장을 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시장을 통하게 되면요. 외부가 아니고 이는 시장 원리. 따라서 부의 외부가 아니고 시장 원리에 속합니다. 시장을 통하면요. 시장 원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 효과라고 볼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B번요. 부의 외부에 대한 규제는 볼까요? 나왔지. 규제는요.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공급 감소는요. 공급 곡선을 좌측 이동 감소 맞죠? 감소는요. 상향 이동이죠. 합치니까 좌상향으로 이동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정의 외부가 동네가 좋아지니까 수요 증가 가면서 수요 증가. 수요 증가는요 우측이동이죠. 다른 말로 상향이동이죠. 합치면요 우상향으로 이동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O형입니다. 옳은 것은요 리얼번과 비읍번이죠. 정답 2개가 맞네요. 정답 2번요. 다음에 14번과 15번은요.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묻고요. 얘도 그동안에 5번 나왔고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나왔다면요. 무조건 독점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14번.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으로는 토지 이용 규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이 있다. 3가지 맞죠? 5가 되고요. 2번요.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 양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적극적 개입이다. 자, 예를 들면 토지 이용 규제, 지역 지구제는요. 적극적 개입이라기보다는 소극적 개입입니다. 따라서 적극적 개입이 틀렸고요. 소극적 개입 방법에 속합니다. 틀렸고요. 3번요. 직접적 개입 방법에는 도시 재개발, 토지 비축제도, 공영개발 등이 있다. 맞는 말이죠. 4번요. 직접적 개입은 토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토지 공급의 원활화 및 집가 안정을 주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간접 개입 방법은 금보조개 떠올리시고요. 토지 세제,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모두가 맞죠? 5입니다. 틀린 답 2번 틀렸고요. 다음에 15번 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에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찾아볼까요? 첫 번째, 대부비는 직접 간접, 보조금은 간접, 종합부동산세 간접, 토지은행은 직접, 개발부담금 간접, 지역지구제 토지이용규제죠. 그러면 직접 개입은 하나밖에 없죠. 토지은행제도 한 개만 해당이 됩니다. 정답 1번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7번.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17번은 어떤 문제죠? 토지 정책을 묻는 종합문제예요. 종합문제. 종합문제로 잘 나옵니다. 1번. 토지은행 제도는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는 말이죠. 토지 매입 시부터 판매 시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5입니다. 2번요. 우리나라의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은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들 수가 있다. 어디가 이상하죠? 과밀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고 했죠. 자, 일단 부담금은 대부분 다 개발이익 환수가 되겠는데요. 그러나 과밀부담금, 또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자, 부담금이라고 하더라도 과밀부담금이나 교통유발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가 아닙니다. 아니면 뭐라고 부르죠? 이것만큼 도심지가 과밀과 혼잡을 처리하니까 그것만큼 세금 거둔다. 조서기능입니다. 따라서 얘가 12때 나왔죠. 과밀부담금도 개발이익 환수 예라고 볼 수가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과밀부담금은요. 개발이익 환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틀린 답 2번 틀렸고요. 3번요.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에는 자, 4가지는 암기시켜드렸죠. 초상집국이 맛있다고 했죠. 초상집국. 따라서 초과매수법, 상세법, 직접부가법, 국유화법, 초상집국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직접부가법을 채택한다. 대표 분야로 부담금을 부과하죠.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4번은요. 출제가 자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수용할 토지의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된다. 보상금 평가, 즉 보상평가는요. 항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지역지구제 문제점으로는
지역 간의 지가 상승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 맞죠? 지역적으로는 효율성을 도모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 틀렸고요. 18번과 20번은요. 항상 A급이죠. 지역지구지입니다. 지역지구지. 18번요. 지역지구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맞는 말이죠? 2번 지역지구제는 단기에는 수요 증가 맞죠? 주택 가치 상승 맞죠? 옵니다. 3번요. 3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지역지구제와 더불어서 주택의 신축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면 경쟁직이 존재한다면 단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단기에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 변화는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가치 불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요.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하면 틀린 말입니다. 가치 불변 맞는 말이고요. 4번 봅니다. 주택 건설입이 비용 일정 산입이다. 일정 동그라미. 비용 일정 산입이면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 감소. 공급은 무조건 증가라고 했죠. 공급 일정 틀렸고 증가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요. 주택 건설입이 비용 증가 산업이면 증가 동그라미. 증가 산업이면 공급 증가 감소. 증가. 주택가치는 원래 수보다 높다 낮다. 높다. 맞는 말이죠. 틀린 답은 4번 틀렸습니다. 문제 20번요. 정부에서 공업 및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을 주거 전용지역으로 이용객을 변경하였다고 하자. 바로 지역지구지를 말이에요. 이에 따른 변화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요. 1번, 2번, 3번 묶어줍니다. 단기죠, 단기. 4번, 5번 묶어주고요. 장기, 장기 효과를 묻습니다. 단기부터 볼까요? 자,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 감소, 증가, 공급 증가 감소. 공급은 불변이 왜? 장기는 공급은 장기니까요. 단기를 묻는데 공급이 증가 감소는 다 틀립니다. 단기는 뭐? 공급 불변. 2번요. 주택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바로 맞죠. 정답은 쉽게 나왔어요. 3번요. 기존 공급자는 단기적으로 정상이윤을 획득한다 아니고 초과이윤을 얻게 되죠. 초과이윤을 획득합니다. 틀렸고요. 4번, 5번 장기입니다. 4번 주택 건설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면 일정 동그라미. 일정 산업이면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감소. 증가 맞죠.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보다 높다, 같아, 낮다. 같아지죠. 그래서 일정 산업이면 가격도 일정하다, 같아집니다. 틀렸고요. 5번요. 주택 건설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다. 증가 동그라미. 비용 증가 산업이면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하죠.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 높다, 낮다. 높다, 그죠? 높아집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24번요. 토지정책 종합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토지를 수용하면요.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반발하죠. 왜냐하면요. 보통 과거에는요.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실제 거래 가격의 한 60% 안팎입니다. 60%에서 한 70% 정도. 보상금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손해본대 말입니다. 항상 마찰이 생겨요. 따라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마찰, 갈등을 초래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2번요. 공용개발사업은 얘도 바로 수용 방식이죠. 강제 취득 방식입니다. 공적인 주체가 직접 공급자,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3번요.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이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요. 환지 방식은
토지에 막대한 토지 구입비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래서 막대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들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죠, 그죠? 쉽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1번이 뭡니까? 수용 방식. 다음에 환지 방식입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70년대, 80년대 주로 이제 택지 개발 촉진법이 있어요. 이에 따르면 주로 이제 큰 개발하면요, 거의가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1단위로 다 수용합니다. 근데 얘가요, 점점 이렇게 옮겨지고 있어요. 환지 방식 옮겨지고 있어요. 환지 방식은, 자, 있던 땅을 개발해서요, 간부를 빼고 땅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지주 입장은요, 환지 방식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수용받으면 요거밖에 수용 못 받아요. 환지 방식은 개발 다 해서 개발인 땅을, 자, 간부를 적게 받더라도 개발력이 얼마나 큽니까? 지주한테는 되게 좋은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요거 있죠. 앞으로 흐름입니다. 개발의 흐름입니다. 이게 뭐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는요, 주로 경부선, 개발 축이었잖아요. 이때 주로 부산 쪽이 뭐죠? 미국, 일본 쪽. 주로 우리가 주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하다 보니까 이것이 개발 축이면서 부산 쪽에서 이렇게 주로 미국, 일본과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바뀌었죠. 중국이 있죠. 중국과 미국 G2가 있잖아요. 자, 무역량, 교역량은요, 미국이 많을까요? 중국이 많을까요? 지금 미국 수출량, 일본 수출량 다 합쳐도 중국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따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의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가장 수출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주된 라인은 바로 서해안 벨트 라인입니다. 앞으로 축은요, 이 철도가요, 전부 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철도망이 계속 구축이 돼요. 앞으로 당분간 2025년도까지는요. 가장 주된 산업, 교통축은요, 도로가 아니고 철도입니다. 철도.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또 중간에 뭐 서울시 쪽으로 뭐 GTX 있잖아요. 이런 모든 방식이 만약에 철도 얘기 들었었는데요. 들었으면요, 거의가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인데 철도 역세권이면요, 요 주변이 주로 산업단지나 개발되게 신도시라든지 개발되게 되면요, 주로 형태가 절충이 되는데요. 철도 역사, 선로가 들어가면 무조건 수용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역사, 선로 빼고 주변 개발지기 있잖아요. 이런 대부분 다 환지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환지 방식을 묻기도 하더라고요. 환지 방식. 자, 틀린 답 4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26번이요. 임대주택 정책이죠. 그러니까 토지 정책 끝났고요. 지금은요, 다시 요약 내용 보시면서 주택 정책을 먼저 봐야 됩니다. 주택 정책. 다시 앞에 지 봐요. 자, 138페이지입니다. 03번 주택 정책입니다. 1번 임대주택 정책은 무조건 필수 출제가 돼요. 별표 3개 하시고요.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문제 필수고요. 두 문제도 너무 잘 나와요. 임대주택 정책은요, 이걸 전체를 묻는 종합문제가 무려 8번 나왔고요. 1번 임대료 규제가 5번 나왔고, 오른쪽에 이제 박스 분양가 규제가요 또 5번 나왔고, 2번요 임대료 보조가 4번 나왔고, 다음에 3번 공공임대주택 1번 나왔고, 다 합치면요 24번 나왔어요. 엄청 나왔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1번부터 봅니다. 임대료 규제. 1번 목적은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인데요. 2번 방법 보게 되면 자 기업번, 니은번이 있죠. 균형 임대료보다 자 아래에 설정한다 밑줄. 그림으로 또는 그림요. 항상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요. 항상 그림을 딱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장 원리가 있어요. 시장 원리가 너무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죠. 자,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래요. 따라서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한다. 이렇게 임대료 규제를 합니다. 거꾸로 이보다 훨씬 높게 규제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낮게 설정하면요. 임대는요. 빨간 개만큼 손해본다고 했죠. 손해를 보니까 그만큼 공급은 감소가 돼요. 공급 부족입니다. 임대료가 낮잖아요. 싸니까 수요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돼요. 가장 중요한 단어네요. 항상 공급 부족, 초과 수요. 요거 바로 떠올리고 항상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번요. 높게 설정하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한다까지 비교하시고요. 3번 효가 내려가죠. 표가 나옵니다. 왼쪽은 임대인, 오른쪽은 임차인입니다. 자, 임대는요. 공급 감소 동그라미, 공급 부족 나왔죠. 두 번째, 투자를 기피한다 밑줄. 세 번째, 화살표 밑줄입니다.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 용도 전환 밑줄. 네 번째요.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밑줄 하시고요.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오른쪽, 임차는요. 초과 수요 동그라미. 항상 공급 부족, 초과 수요.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두 번째, 자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밑줄. 이동은 저하되고요. 네 번째 밑줄입니다. 암시장 형성 밑줄. 웃돈 거리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요. 박스 봅니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입니다. 여기서도 5번 출제되었어요. 역시 중요합니다.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분양가 규제의 효과이다. 규제 동그라미. 오른쪽은요. 분양가 자율화의 효과이다. 자율화 동그라미. 왼쪽은 규제, 오른쪽은 자율화입니다. 자, 왼쪽요. 규제하면요. 그림이 똑같아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최고로 이만큼마다 이렇게 낮게 설정하죠. 규제입니다. 규제 똑같아요. 항상 공급, 부족, 초과, 수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신규 주택은 밑줄하세요. 공급 감소, 공급 부족입니다. 화살표 밑줄하세요. 생산성 저하 밑줄. 똑같은 말이에요. 공급 부족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얘가 무슨 가격? 규제 가격입니다. 얘는 무슨 가격? 시장 가격입니다. 따라서 규제 가격과 시장의 이 차이만큼 갭이 엄청난 전매 차익입니다. 자, 규제 가격에서 분양 받아버리면 하룻밤만 자버리니까요. 이 갭만큼요. 엄청난 전매 차익이 생겨요. 기본 몇 천만 원, 심지어 억대가 쉽게 넘어갑니다. 이것만큼 투기 수요가 극성을 벌여요. 얘가 몇 번? 두 번째. 모두 밑줄 하세요. 분양가와 시장가 차이만큼, 전매 차익 차이만큼 투기 수요가 증가한다.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질적 저하 밑줄. 네 번째는요. 공급 부족이죠. 단기는 공급 부족, 장기는 더욱더 공급은 부족 현상이 심화됩니다. 따라서 밑줄입니다. 저수로층의 주택난은 갈수록 심화가 돼요. 오른쪽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 자유로한다 싶으면 뭘까요? 이렇게 규제하다가요. 오늘 자정부로 이걸 싹 풀어버리겠대요. 그래서 분양가를 풀어버린다. 자유되게 되면요. 당장 내일부터 아파트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내일부터 아파트 가격 올라가더라. 얘가 뭐 단기. 따라서 단기는 가격 상승입니다. 가격이 오르면요. 공급은 증가된다. 감소가 된다. 증가되죠. 어디까지 증가할까? 시장 원리 차릴 때까지. 이만큼 공급은 증가돼요. 공급은 장기잖아요. 따라서 분양가를 풀어버리면 자유시키면 단기에는 가격 상승,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입니다. 그러면 항목 4개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3개 묶어주고요. 자, 묶어주고 얘는요. 왼쪽과 반대 해석입니다. 규제와 반대 해석입니다. 첫 번째, 규제하니까 공급이 부족하죠. 잘하면요. 공급은 확대됩니다. 공급 증가. 두 번째, 규제하니까 자, 전매 차익만큼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리는데 잘하면요. 전매 차익과 투기 수요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규제하면요.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데 잘하면요. 질적 순위 향상됩니다. 네 번째 밑줄 아세요? 대형 주택 위주로 잘 팔리는 주택 위주로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규제의 효과입니까? 자율의 효과입니까? 자율의 효과죠. 근데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물으면서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증가되는 것은 분양가 규제의 효과이다. 틀린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잘 속아요. 그리고 2번 내려가죠. 임대료 보조금 4번 나왔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2번 볼게요. 종류. 자, 보조금 종류가 크게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인데요. 소비자 보조가 두 가지가 있죠.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예요. 가격 보조는요. 집세 보조가 되고 소득 보조는 현금 보조가 돼요. 소비자는요. 집세를 좋아합니까? 현금을 좋아합니까? 현금을 좋아하죠. 그래서 밑줄입니다. 소비자 효용은 증가된다. 밑줄. 반면에 가격 집세 보조는요. 정책적으로 효과적이다. 밑줄. 구별하시고요. 다시 자, 가격 집세 보조대 화살표. 집세를 쿠폰 방식으로 지급한다. 무슨 제도? 주택 바우처 적어주고요. 주택 바우처 제도는요. 바로 가격 보조의 한 형태라고 봐야 되고 주택 바우처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도입을 하였습니다. 3번 효과 내려면 효과. 주택 임대료 보조금 효과는요. 단기와 장기인데 단기는 무조건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단기에는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금 주게 되면요. 괄호 밑줄 아세요. 실질소득 증가 밑줄. 화살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 밑줄. 수요가 증가하면 화살표 임대료 상승 밑줄. 여기까지가 단기 효과입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장기는요. 공급이죠. 공급 증가는 동그라미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항상 임대료 보조는요. 공급 증가를 초래합니다. 공급 증가. 다음에 바로 3번 볼까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얘는요. 좀 약해요. 단독 문제가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지문은 잘 나오지만은요. 조금 비중은 떨어집니다. 2번 효과 내려가죠. 자, 단기 효과, 장기 효과죠. 단기는 뭐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잖아요. 이 파트는요. 별도로 표를 보시면서 바로 정리가 안 되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정부가 자 공공주택 짓기 이전에 사적 시장이었어요. 자, 사적 시장 임대료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임대료가 쌉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높은 쪽에서 싼 쪽으로 이동하죠. 자, 이때 이동은요.
활발한 이동입니까? 천천히 이동합니까? 활발하게 이동하죠.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예컨대 예를요 1000세대 지었다면 1000세대가 금방 빠져나가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빠져나가니까 사적 시장은 수요 증가 감소. 수요가 감소하면요. 임대료 상승하라. 임대료 하락하죠. 임대료가 하락하면 사적 시장은 공급 증가 감소. 공급 감소가 돼요. 유의할 점은요. 사적이 아니고 사회 전체입니다. 사회 전체는요. 1000지연만큼 마이너스 1000 빠져나갔죠. 합치니까 뭐 돈 상계가 돼요. 그래서 전체 공급은 불변입니다. 이어서 사적 시장 공급이 감소가 되면요. 다시 내렸던 임대료가 더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뭐 올라가죠. 임대료 상승입니다. 요거 또리시면서 표를 보셔야 돼요. 따라서 단기 효과는요. 첫 번째 항목. 요거 보시면서 구분 안 했네요. 공급이 나왔죠. 공급은 단기, 장기 효과. 공급 빼고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요. 공급을 움직입니다. 자, 표를 봅니다. 자, 단기는 첫 번째, 사적 시장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수요 감소 밑줄 나왔죠? 수요 감소. 화살표 임대료 하락 밑줄.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두 번째 항목, 공공주택에 옮기는 쪽이나 사적 시장의 임대주 세입자가 모두 혜택을 본다. 모두 혜택 밑줄 하시고요. 장기는 공급이죠. 그러면 장기 효과는요. 첫 번째 사적 시장, 사적 동그라미. 사적 시장은 공급 감소 밑줄 나왔죠. 사적 시장은 공급 감소 나왔잖아요. 두 번째 사회 전체 동그라미. 전체는요. 공급 불변 밑줄. 전체는요. 공급 불변이다. 나왔고요. 세 번째 모두 밑줄입니다.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만 혜택을 봅니다. 여기까지가 공공임대주택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요. 자, 다음 페이지 선분양 주택의 하향 여가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